예, 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주 6번째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길을 걸어왔는데, 처음에 시작한 그 수강생의 숫자에서 지금 6강까지 듣고 계신 분이 몇 프로나 될까 굉장히 궁금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묵묵히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뭐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시겠죠. 그런 성실함에 나중에 좋은 또 앞으로 미래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또 기원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이해에서 주로 쓰이는 옵티미제이션의 몇 가지 방법 중에서 마지막으로 컴비너토리얼 옵티미제이션, 우리말로는 뭐 조합 최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Variational Optimization 또는 변분 최적화 뭐 이렇게 억지로 번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Variational Optimization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디노이징을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그걸 풀기 위한 Variational Optimization을 얘기했듯이, 오늘은 조합 최적화를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영상 분할, 이 주제를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조합 최적화가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 최적화 중에서도 이제 가장 널리 쓰이고 많이 유명한 방법이 그래프 컷 베이스드 알고리즘,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그래프 컷을 기반으로 한 영상 분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크게 2개의 모듈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모듈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컴비너토리얼 옵티미제이션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포뮬레이션 하고 그것을 최적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큰 2가지, 이제 특히 오브젝트 익스트랙션, 다시 말해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지금 이거 같은 말로 씁니다. 이미지 영상을 영상의 이제 전경이라고 하는, 저같이 지금 어떤 배경이 아닌 어떤 눈에 띄는 물체를 전경이라고 했을 때, 또는 또 오브젝트라고도 하고요. 구별 없이 이제 앞으로도 사용할 겁니다. foreground라고도 얘기하고 오브젝트라고도 얘기하고, 이 오브젝트를 뽑아내는 걸, 다시 말해서 오브젝트와 배경으로 이미지를 세그멘테이션 하는 것, 같은 말을 그냥 분간 없이 사용할 테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게 컴비너토리얼 옵티미제이션이 부류에 속하게 되기도 하고, 베리에이셔널 옵티미제이션의 부류에 속하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단히 그래프 컷을 우리가 들어가기 위한 인트로덕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모듈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래프 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비너토리얼 옵티미제이션, 이거 우리가 1강에서 했던 같은 슬라이드인데 지금 새로 보는 느낌이 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 1강에서 우리가 Continuous Optimization, 또 Variational Optimization, 그리고 Discrete Optimization, Combinatorial Optimization, 이렇게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 이해에서 주로 쓰이는 옵티미제이션 기법으로. 근데 Combinatorial Optimization은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 그 feasible set, 가능한 솔루션들을 모아놓은 feasible set에 보면 요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딱딱딱딱 떨어져 있죠. 디스크리트하다는 의미에서 디스크리트 옵티미제이션의 일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컴비너토리얼 옵티미제이션은 디스크리트 옵티미제이션의 합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디스크리트 옵티미제이션과 같이 결국 미니마이저, 즉 솔루션이 뭐 3, 뭐 20, 뭐 이런 식으로 그 인테저의 벡터로 딱딱딱딱 뭐 숫자로 우리가 계산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어떤 이러한 오브젝트가 된다는 생각에서 별도로
그냥 디스크릿 옵티미제이션의 밑으로 속하기도 하지만 또 그냥 또 하나의 그냥 새로운 그거와 버금가는 그런 부류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설명에도 있다시피 이 feasible set 안에 가능한 그 솔루션이 이렇게 finite number로, 그러니까 어떤 유한계의 가능한 솔루션이 있고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간단하게 제가 이제 1 곱하기 3짜리 그러니까 3픽셀을 가진 영상을 그려봤는데요. 이런 영상이 들어왔으면 요거를 한번 전경과 배경으로 구별해 봐라. 그러면 일단은 이제 이미지가 너무 작다 보니까 뭐 어디가 전경이고 어디가 배경인지 우리가 뭐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은 뭐 말하는 사람을 전경으로 쳐주고 나머지를 배경으로 해주자 뭐 이렇게 뭐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그 뭐 요런 특히 이렇게 뭐 어디가 의미 있는 부분이고 아니고를 알기가 뭐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뭐 일단은 좀 맨 왼쪽 거를 이제 우리가 foreground 전경이라고 하고 이런 이쪽 픽셀을 이제 background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제 지금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는 요거를 요 왼쪽에 두 개가 비슷하고 오른쪽이 좀 색깔이 좀 완전 다르니까 요 왼쪽 두 개를 하나의 그룹으로 오른쪽을 하나의 그룹으로 근데 처음에 왼쪽 거를 foreground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 foreground는 요 2픽셀 백그라운드는 요게 1픽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굉장히 쉬운 문제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기에. 근데 사실은 이것은 가능한 그 foreground와 background의 조합이 8개가 나오죠. 수학으로는 한 픽셀당 foreground 또는 background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2의 3승 왜냐면 픽셀이 3개니까 두 개의 경우가 이제 세 픽셀에 걸쳐 있으니까 2의 3승에서 8개가 나오죠. 전부 foreground로 판명이 될 수도 있고 요렇게 해서 전부 백그라운드가 될 수도 있고 8개 중에서 가장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이 레이블링이 뭐냐, 세그멘테이션이 뭐냐. 그럴 때 누가 보더라도 이 경우에는 요 왼쪽에 두 개가 포그라운드고 오른쪽 하나가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기에도 긍정이 되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코스트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부담감, 우리의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주는 이런 코스트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우리가 수식으로 이 코스트를 정의해서 그 코스트를 최소화시켜주는 라벨, 그 세그멘테이션, 그게 어느 것일까? 그거를 이제 결정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합, 포그라운드, 이 8개 라벨의 조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그것을 조합 최적화라고 하죠. 이런 영상 세그멘테이션에서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밑에 거는 이제 미니멈 스패닝 트리라고 하는 건데 과거 실제 생활에서 어떤 새롭게 신도시가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고 거기에 이렇게 집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요 점들은 다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새롭게 들어선 마을에 전기 회사에서 이제 전기줄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마을에 반드시 한 집에 이 전기줄이 한 번은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을 빼고 가면 안 되겠죠. 그 집에도 모든 집에 전기가 들어와야 되니까 모든 집에 전기줄이 한 번씩은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집에 한 번씩 전기줄이 통과하면서 이 전기줄을 설치하되 가장 전기줄의 양이 최소화되게 하는 그 조합은 무엇일까? 전기줄을 아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뭐 이상하게 삥삥삥삥 돌면서 하면은 전기줄이 너무 괜히 낭비가 되니까 전기줄의 길이를 최소화하면서 모든 집에 이제 다 돌아다닐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그것도 수많은 조합 중에 모든 집을 통해가는 수많은 케이블의 설치 중에서 가장 전기줄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그 조합은
바로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두껍게 표시한 이런 모양으로 가면 전깃줄의 사용이 최소화된다는 거를 이제 미니멈 스패닝 트리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영상 이해를 위한 최적화를 이번 6주 동안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가지고 어떻게 컴비너토리얼 옵티미제이션이 적용되는지를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서는 이제 3픽셀짜리 영상이었는데 많이 늘어났네요. 이제 영상이 3x3 9픽셀짜리 영상이 됐네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그 그래프를 구성한 다음에 거기서 가장 미니멈 코스트를 갖는 즉 미니멈 컷이라고 하는 그 그래프를 저기는 2개의 터미널을 가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원래 영상에는 없던 건데 그래서 이제 뭐 T라고 하는 백그라운드 터미널, S라고 하는 이제 오브젝트 터미널 또는 S는 이제 싱크 터미널, 또 그 T는 이제 S는 이제 우리가 소스 터미널이라고도 하고요. 뭐 T는 이제 싱크 터미널이라고도 하고요. 이 양쪽을 두 편으로 나누는 그런 컷이 수없이 존재하는데 많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어느 컷이 가장 비용을 최소화하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뒤에서 계속 알아볼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세워서 뭔가 계속 최적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트 펑션 또는 에너지 펑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영상 이해에서는 특히 이 2가지 방법이 이제 아주 경쟁적으로 많이 쓰이죠. 하나는 우리가 이 컨티뉴어스 도메인에서 우리가 정의되는 그 에너지 펑셔널을 가지고 옵티미제이션 하는 거 머리에 딱 떠오르실 겁니다. 베리에이셔널 옵티미제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식으로 잘 정리를 하고 좀 더 나가면은 그 수식, 즉 에너지 펑셔널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확률을 최대화하는 이 지금 내가 확률로 모델링한 이 확률 분포를 최대로 하는 그 솔루션을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또 다른 말로 맵 에스티메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확률 분포 함수에서 이 확률을 최대화하는 어떤 미니마이저를 구하는 거는 그 확률 분포 함수의 지수 부분만 떼서 그 마이너스 지수 텀이 있으니까 그 지수 부분을 최소화하는 그 미니마이저를 구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지수 부분만 따서 우리가 에너지 펑셔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에너지 함수를 최소화하는 미니마이저를 솔루션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베리에이셔널 옵티미제이션에선 구해진 솔루션이 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컨티뉴어스 함수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우리가 함수를 그냥 매 점에서의 실수값으로 얘기를 하려면 무한대개의 실수가 필요하죠. 우리가 말하려면. 그래서 이거를 아래 무한대승, 그러니까 infinite dimensional optimization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 기억하실 거고요. 주로 우리가 어떤 에너지 펑셔널을 세우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베이션 또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으로 바꿔서 풀 수도 있죠. calculus of variation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 경우의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하는 거는 discrete domain, 즉 컴퓨터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원래 이 continuous domain에서 우리가 이렇게 수식을 세우고 그런 것들을 어쨌든 그 컴퓨터에서 계산을 위해서는 discretize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numerical 어떤 테크닉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뭐랄까 살짝 문제라고 할까요? 우리가 한번 컨선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iscrete set of variable, 즉 그냥 discrete domain, 컴퓨터 환경이라고 생각할까요? 이 디지털 도메인, discrete 도메인에서
아예 코스트 펑션을 우리가 그냥 정의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얘기할 게 이겁니다. 그래서 그 컨티뉴어스 도메인에서 컨티뉴어스한 펑셔널을 정의해서 그거를 이제 최종적으로는 컴퓨터에 갖고 와서 풀기는 하지만 아예 디스크리트 도메인에서 그거에 맞게 에너지 펑션 또는 코스트 펑션을 정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R의 무한대승, 즉 인피니트 디멘셔널로 결과가 나오죠. 즉 컨티뉴어스한 함수로 나오죠. 답이 솔루션이. 근데 여기서는 솔루션 스페이스가 z의 n승, 즉 인테저 값의 n승의 스페이스가 된다는 겁니다. 맨 앞에 픽셀 3개짜리 예를 생각해 보면 그거는 z의 3승, 그죠? 인테저 3개가 나오는 솔루션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에 오브젝트 3개의 그 솔루션이 세그멘테이션 결과가 뭐 예를 들어서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만약에 포그라운드를 1로 우리가 그냥 편의상 그 라벨링을 해주면은 1, 1, 0, 백그라운드는 0에서 1, 1, 0이라고 하는 Z의 3승 스페이스에 들어가는 그런 답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디스크리트 도메인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그 에너지 함수, 코스트 함수를 세워서 문제를 풉니다. 조합 최적화에서는. 요걸 이제 간단히 이제 표로 만들어 보면은 이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또는 포그라운드 익스트랙션 또는 오브젝트 익스트랙션의 문제에서 굉장히 그 유명하고 널리 쓰이는 방법들이 저렇게 탁탁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베리에이셔널 어프로치에서는 그 전에 왼쪽 거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explicit boundary representation과 implicit boundary representation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어떤 주어진 영상에서 foreground를 분리해낼 때 이 foreground와 background의 경계선이 어딘가를 막 그냥 찾아서 그거를 아주 explicit하게, 즉 뭐냐면은 그냥 나는 나의 목적은 오로지 이 두 그룹 사이의 경계선을 찾는 게 내 목적이야 하고 그 맥락에서 뭐 수식을 세우고 최적화를 하려고 하는 그 방법을 explicit하게 바운더리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explicit boundary representation이라고 하고, 그런 맥락에서 내가 variational approach를 하면 그 대표적인 게 스네이크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냥 바운더리를 이 패스를 찾는 게 나의 최대 목표야. 근데 이거를 컴비너토리얼 옵티미제이션의 맥락에서 내가 요걸 바운더리를 찾겠다 하면은 익스플리시트하게 찾겠다 하면 그 대표적인 방법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이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를 나눠주는 그 경계선을 찾는다기보다는 포그라운드에 해당하는 동질감 있는 애들을 막 묶어 놓고 백그라운드에 속할 만한 그 애들을 막 묶어 놓고 나는 이렇게 이거를 다시 말하면 리전 멀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떤 그 동질한 그 리전들을 자꾸 이렇게 하나로 묶다 보면 자연히 그 사이에 경계선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질감 있는 것들끼리 너는 같은 그룹이구나, 너는 같은 그룹이구나 하다 보면 그 사이에 경계선이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익스플리시트하게 바운더리를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리전 멀징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바운더리가 생기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바운더리를 경계를 여기가 포그라운드고 여기가 백그라운드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명백하게 바운더리를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제 implicit boundary representation이라고 하죠. 리전 멀징 하다 보니까 결과로 나오는 거가 바운더리가 된다는 거. Variational approach에서 implicit boundary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방법을 레벨셋이라고 하고요. 레벨셋을 이용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컨비너토리얼 메소드에서는 임플리시트하게 바운더리를 추구하는 컨비너토리얼 메소드를 대표적인 것이 Graph Cut Based Image Segmentation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주인공이 될 테고요. 근데 요 말이 나온 김에 제가 베이리에이셔널 어프로치에서 요 스네이크와 레벨셋을 시간이 없어서 지난 2주 동안 이제 베이리에이션을 하면서도 설명을 못 드렸는데, 우리 한번 요 맨 아래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1강에서 얘기했던 슬라이드에 하나 있는 것인데, 베이리에이셔널 옵티미제이션에서는 옵티멀 솔루션이 그냥 숫자나 벡터가 아닐 수가 있고,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펑션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구하는 건, 베이리에이셔널 옵티미제이션에서 우리가 구하는 건 영상 펑션, 이미지 펑션, 또는 뭐, 옵티컬 플로우에서 모션 벡터의 펑션, 각 로케이션마다 모션 벡터가 나오니까, 모션 벡터의 펑션, 이런 식으로 펑션이 나왔고, 그거를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눴죠. 그런데 또 하나 나오는 건 shape of a body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펑션 말고도 shape of a body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솔루션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이거 뭐냐면, 어떤 body라고 하는 건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시면, 저의 오브젝트의 바운더리, 쉐이프를 나타내는 거 바운더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몸의 바운더리를 나타내는 쉐이프, 즉 이것도 하나의 커브라고도 얘기하고, 우리가 커브 함수, 커브 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베리에이셔널 옵티미제이션에서 구하는 거는 커브건 뭐건 다 영상 신호건 커브건 다 펑션이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펑션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영상 이해에서 말하는 펑션은 주로 그 x, y 각 픽셀에 대한 뭐 영상값, 모션값 이런 것들을 갖는 함수라면, 이 shape of a body 또는 curve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커브를 따라서 인덱스가 진행하면서 그 각각의 그 로케이션들, 그것이 이제 커브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준비해 왔으니까요. 여러분 요걸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즉, 이제 베리에이셔널 어프로치 중에서 커브 함수를 찾는 방법이 이제 2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익스플리시트하게 커브를 찾는 거를 스네이크 알고리즘, 그 다음에 뒷장에서 임플리시트하게 커브를 찾는 것을 레벨셋이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 커브를 찾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익스트랙트 뽑아내길 원하는 어떤 오브젝트의 바운더리,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는 오브젝트의 바운더리를 떼어내길 원하는데, 그 오브젝트의 바운더리를 우리가 원하는 커브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초기 커브, 이렇게 좀 맨 바깥으로 쳐진 초기 커브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먼저 이 회색으로 된 게 이제 어떤 영상에서, 의료 영상에서는 어떤 병변이라든가 이러한 무슨 내가 찾고자 하는 부위가 있을 때, 먼저 그 사용자가 그 병변 주변으로 이제 딱 이니셜 커브를 쳐줍니다. 대략 이 범위 안에서 그 안에 이제 병변을 네가 알아서 찾아 들어가라, 이런 의미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사용자가 대충 크게 이렇게 쳐줬으면은, 그 다음에 요 V라고 하는 거는 X, Y, 그 2차원 평면상에서 각 S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임의의 한 점을 이제 스타팅 포인트로 하면, 여기서 내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올 때까지의 그 인덱스를 S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S 0에서 시작해서,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0에서 100까지 가게 하겠다. 나는 S를 0에서 1000까지 가도록 하겠다. 여러분이 각자가 그 사이즈에 따라서 적절하게 결정하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S가 이렇게 S라는 인덱스가 변함에 따라서 그때그때의 X, Y 위치를 이제 벡터로 V라고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함으로써 S가 예를 들어서 0에서 100까지 쭉 변화해서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X, Y 점,
즉 V의 그를 쭉 모아놓으면 뭐 각 S에 대해서 V를 쭉 모아놓으면 그것들이 바로 커브 함수를 나타내는 게 되겠죠. 그런 커브 함수를 이니셜 대충 러프하게 이렇게 쳤을 때 내가 원하는 그 물체 바운더리로 딱 들러붙게 하는 게 마치 이렇게 커브가 뱀처럼 막 움직인다고 해서 이제 스네이크 알고리즘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사전 지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 커브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을까? 우리가 디노이징에서 사전 지식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깨끗한 신호는 나와 내 옆 픽셀 간의 밝기 차이가 굉장히 적을 것이다. 이미지가 노이즈가 없다면은 주로 뭐 여기가 회색이면 그 옆도 회색일 확률이 크고 그런 식으로 내 옆과 내 주변과 나의 그 차이가 되게 적을 것이다 해서 그레디언트 U가 미니마이즈 되게 그렇죠? 그 미분 값이 미니마이즈가 되게 우리가 사전 지식을 세워줬었죠. 여기서는 사전 지식이 이렇게 두 텀이 나옵니다. 첫 번째 V를 S에 대한 미분한 것은 뭐냐면 이거는 그냥 제가 더 깊숙이 지금 커브에 대해서 따로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답만 말씀드리면 저거는 뭐냐면 저 S에 대한 미분을 최소화하라 이 말은 뭐냐면 커브가 가급적 슈링크하라 이 말입니다.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 미분을 최소화한다는 건 뭐냐면은 커브가 가능한 한 이렇게 각이지지 않고 이렇게 좀 가능한 한 스무드하게 둥그렇게 변해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요 두 식만 가지고 주어진 이니셜 커브를 미니마이즈 시켜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점점 줄면서 커브는 이렇게 모가 났던 데서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변하면서 줄어들다가 최종으로 가서 한 점으로 모여버립니다. 점이 됩니다. 또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죠.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 텀이 있어야 되죠. 이건 뭐냐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그레이디언트 정보를 써서 그레이디언트가 크게 나오는 지점에서는 에너지가 최소화돼 가지고 여기서 커브가 정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커브가 이 앞에 스무드니스 텀으로 인해서 계속 줄어들다가 이 오브젝트 바운더리에 와서 더 줄어들려고 하다가 얘가 더 못 줄어들게 막아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그레디언트가 크구나. 그럼 굉장히 에너지를 줄여가지고 커브가 이걸 통과해서 더 안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에너지가 늘어나게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그 커브가 더 이상 수축되지 않게 딱 여기 달라붙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식을 세우면은 우리가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서 이제 원하는 커브를 이터러티브하게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다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임플리시트하게 우리가 레벨셋이라고 해서 레벨셋 함수 여기 파이라고 하는 레벨셋 함수를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커브 이볼루션 시어리로부터 해서 이 식까지 쫙 유도 레벨셋 레벨셋 펑션까지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이렇게 그냥 수식이 이렇게도 생겼구나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레벨셋 함수를 매 시간 조금씩 변화시켜 가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레벨셋 함수가 변하지 않을 때까지 그 변화를 시켜 가지고 더 이상 변화가 없을 때 만약에 우리가 찾는 게 제로 레벨셋, 그건 이제 사용자가 정하는 거죠. 제로 레벨셋, 제로에 해당하는 레벨셋이 제로인 부분만 떼어내면 그게 바로 바운더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하려고 하는. 즉, 요 레벨셋의 요 뭐 각 점에서의 값 0, 뭐 마이너스 1, 3, 4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3차원식으로 표시를 해보면은 이런 어떤 레벨셋 함수가 이런 식으로 어떤 제로 레벨인 평면을 지나고 있는데
그 안쪽은 포그라운드, 그 바깥쪽은 백그라운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도록 이제 식을 만들어서 이제 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레벨 셋의 안쪽에 해당하는 포그라운드 영역, 이 레벨 제로 레벨 셋의 바깥에 해당하는 영역들을 구별해 주는 게 바로 이 두 개의 경계선 바운더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스네이크 알고리즘에서 같이 그 커브를 내가 요 두 그룹을 갈라주는 이 커브를 내가 구하는 게 직접적으로 커브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여기서는 요 제로 레벨 셋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레벨 셋 함수를 진화시키다가 결국 이제 수렴한 상태에서 그때의 제로 레벨 셋에 해당하는 점들을 모으면 그게 바로 바운더리가 된다는. 그러니까 임플리시트하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내가 바운더리를 찾는 걸 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레벨 셋 함수를 변화시키고 이제 수렴이 끝났을 때 이제 제로 레벨에 해당하는 점들만 모으면 그게 바운더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뭐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연구되어 오다 요즘도 계속 요거를 더 바꾸고 뭐 향상시키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의료 영상 같은 데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다루는데 지금 요런 식으로 어떤 병변이 요렇게 있는데 그걸 잘 뭐 끄집어냈다 그렇다면 이제 요즘 나오는 논문들은 병변들이 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막 굉장히 아주 길쭉하게 이렇게 아주 얇고 가늘고 길게 이제 나왔다 들어가는 병변도 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 스네이크 같은 데서는 굉장히 스무드해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가정 때문에 그게 좀 길쭉한 게 그냥 잘라지고 뭉개지고 그냥 이렇게 길쭉한 부분이 없어질 수도 있죠. 나중에 결과에서. 그러니까 그런 가늘고 긴 병변까지도 포함해서 세그멘테이션을 내 방법은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Variational Optimization 커브 함수도 한번 얘기하고는 참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오늘의 주제는 Combinatorial Optimization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Combinatorial Optimization의 대표적인 도구인 Graph Cut Based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표에서 봤듯이 우리가 여기서도 마치 Variational Optimization의 스네이크에 해당되듯이 여기서도 Combinatorial Optimization에서도 어떤 그 두 영역을 갈라주는 그 패스가 뭔지, 바운더리가 뭔지를 추구하는 거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또 다른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레벨셋에서와 같이 구체적으로 경계선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건 아닌데 비슷한 놈끼리 모으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모은 결과 나중에 그 경계면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region based approach입니다. graphical based segmentation도.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첫 번째 모듈을 종료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그 디스크리트 도메인에서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에너지 코스트 함수가 우리가 정의를 하고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토리얼 옵티미제이션을 통해서 어떤 그래프컷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미니마이즈 시키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그래프컷이고 컨티뉴어스 도메인에서 수식을 우리가 생각하고 포뮬레이션 하고 또 옵티미제이션 하는 베리에이셔널 옵티미제이션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 하면은 실제로 구현을 컴퓨터상에서 즉 디스크리트 도메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컨티뉴어스 도메인에서 요 x라는 점에서 미분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분이란 것도 실제로는 디스크리트 도메인에서 와서는 이 점에서의 미분은 요 픽셀에서의 미분 값은 결국 내 옆 픽셀 값에서 내 픽셀 값을 빼주는 그런 식으로 근사화해서 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용자에 따라서 연구자에 따라서 이 점에서의 미분 값을 내 오른쪽 픽셀에서 내 값을 뺄 수도 있고
또 뭐 예를 들어 뭐 내 값에서 내 왼쪽 거를 뺄 수도 있고, 또는 괜히 뭐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는 게 싫어서 나의 뭐 왼쪽 값에서 나의 오른쪽 값을 뺀 거를 2분의 1로 나눠주는, 2로 나눠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미분을 우리가 approximate 해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맨 아래의 문장은 뭘 얘기하냐면, 똑같은 variational 테크닉으로 세운 에너지 펑셔널을 가지고 두 사람이 실제로 구현을 하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그멘테이션 리절트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를 들어 뭐 미분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미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뉴메리컬 테크닉이 사용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그래서 근데 뭐 아주 대단하게 뭐 큰 문제는 아닌데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근데 반대로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디스크리트 도메인 상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코스트 펑션을 세우고 미니마이즈 하는 이러한 그래프 컷과 같은 컴비너토리얼 옵티미제이션에서는 뭐 구현한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그야말로. 왜냐하면 컨티뉴어스에서 디스크리트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느라고 뭐 사람마다 뭔가 적용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아예 디스크릿에서부터 코스트 펑션도 세우고 이러기 때문에 저쪽 컨티뉴어스 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고 갈 필요가 없으니까 오고 가면서 생기는 근사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에러 같은 게 전혀 없는 장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대충 그래프 컷에 깊이 들어가기 전까지의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 모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래프 컷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세그멘테이션 하는지를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